네, 투잡을 할 때는 어떤 불이익이 없는지?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그냥 하세요. 매출액이 이런 다 얘기할 경우에는 세 가지 하고 안 해도 되고 너가 원하는 대로 정해라 하고 저걸 직접 얘기하는 건지 부업으로 생각해서 투잡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근로자인데 사업자를 내서 원래 하시는 이제 거죠. 하시는 네, 투잡을 할 때는 어떤 불이익이 없는지? 투잡을 할 때는 근로소득 위에 사업소득이 얹혀지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세금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근데 또 회사에서 이거 문제를 삼을 거냐 안 삼을 거냐. 네, 그렇죠. 그 회사 내규에는 다 경험이 금지돼 있어요. 그래서 조용히 하셔야 돼요. 근데 알 방법도 있나요? 혹시? 회사에서 알려면 알 수도 있죠. 왜냐면 소득금액 증명원이라든가 이런 서류를 요구해서 알 수는 있는데 회사 인사팀이 그렇게 한가한 인사팀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연말정산 할 때 건보료 금액이 뭐 저희가 원래 징수했던 금액보다 회사에서 징수한 금액보다 많다. 그럼 뭔가 다른 사업을 하고 있거나 이 친구가 부동산이 많거나 이거 그런 거거든요. 건보료가 많이 나왔다는 거는. 근데 이게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이렇게 건보료가 많이 나온 건지 우리 소득으로 많이 나온 거, 뭔가 또 다른 부업을 하는 건지 이거는 사실 알 수는 없어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아는 경우는 많지 않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등기임원, 그러니까 대기업의 등기임원이나 이런 분들은 할 때 이런 소득금액 증명 이런 걸 제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사호급이나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그냥 하세요. 그리고 또 많이 벌면 그만두실 거잖아요. 그냥 하세요. 근데 이제 내규에는 다 금지되어 있습니다. 어떤 회사도 겸업을 허용하지 않아요. 저도 저희 직원들이 부업을 한다? 절대 허락하지 않아요. 당장 가서 그만두게 하죠. 지금 일에 집중해야지. 그럼 너 일할 때 딴 생각하는 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물론 그렇진 않겠지만 그렇습니다. 어떤 회사도 어떤 사장도 그거를 용납하지 못해요. 근데 알 방법이 없다는 거죠? 알 방법은 뭐 본인이 떠벌리지 않는 이상 나 이렇게 해서 많이 본다. 그래서 자꾸 주변인들한테 얘기하고 다니고 함구하셔야 됩니다. 조용히 하고 다니셔야 되는데 이제 본인이 많이 벌기 시작하면 또 조금씩 자랑하기 시작하세요. 너도 해라. 뭐 차 사고 여행 가고.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 명의로 아예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러면 근데 세금 증명할 때도 좀 귀찮아지잖아요. 그냥 하는 걸 추천하는 거죠. 아니 근데 이제 부모님이 다른 타소득이 없다고 하시면 저희가 이제 명의 분산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그 소득을 가지고 올 때가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이제 나중에 그 매출이 많아지시면 고민하시면 되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절세 전략을 선택하신 겁니다. 명의를 분산해서 세금을 낮추신 거잖아요. 잘하신 겁니다. 근데 사실 이제 명의 대여죠. 명의 대여죠. 구매 대행 사업 시 그러면 세금 계산서 및 영수증 발급이 의무인가요? 고객분들한테 그 사이트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아니요, 뭐 영수증, 뭐 현금 영수증 의무 발급 사업자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수수료비에 대해서만 영수증 처리를 해야 한다고 판매액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사이트에서 그러니까 구매 대행을 하는 방식이 사이트를 통해서 구매 대행을 하시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 어떤 B2B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업체에서 주문을 받아서 구매 대행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뭐 수수료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근데 사이트에서 고객한테 뭔가 주문을 받아가지고 구매 대행을 하신다라고 하면 전체 금액에 대해서 영수증을 발행을 해주셔야죠.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 매출액에 대해서만. 현금 영수증이나 그 사이트 자체적으로 발행 가능하잖아요. 신용카드 결제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뭔가 현금 영수증 의무거나 그런 발행 사업자는 아니에요. 구매 대행 업자들이. 그렇습니다. 이 질문이 왜 궁금했냐면 이게 만약에 네. 수수료 매출에 대한 영수증을 증빙할 경우 얼마를 먹고 있는지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아니고 전체 매출액에만 판매가만 판매가에다가 뭐 주로 다 사이트에서 그렇죠. 판매를 하시기 때문에 전체에 대해서 하면 되고, 어떤 사이트 하나가 그런 것들을 정산해주는, 그러니까 저희가 구매 대행 수수료만 발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놓은 사이트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그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시면 안 됩니다. 현금 영수증 발행만 가능하시고 세금계산서 발급은 효력이 없어요. 발급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일반 과세자는 그 구매대행 수수료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 발행하도록 해놓은 사이트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오히려 저희 매출이 딱 명확해지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죠.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매출이 국세청에 보고되는 매출과 저희가 잡은 매출이 차이가 없어져서 오히려 소명하기 더 쉬워요. 네. 다음 질문으로 가면 매출액이 연 2,400 이하일 경우에는 세금에 대한 걱정을 안 해도 되고 너가 원하는 대로 사업을 해라 라고 저도 얼핏 들었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이게 맞는 말인지. 일단은 작년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3천만 원 미만까지는 간이가세자분들은 납부금과 면제가 됐어요. 3천만 원까지는 부가세를 안 내셔도 돼요. 일단 부가세는 그렇고, 두 번째로 종합소득세가 있는데 종합소득세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매대행 사업자 기준으로 2,4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해당이 되거든요.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제가 아까 비용 증빙을 챙기지 않아도 그냥 비용이 빠져요. 세무적으로. 네, 그래서 아마 세금이 별로 안 나와요. 거의 나오시는 경우가 없어가지고 나와봤자 뭐 10만 원, 20만 원 뭐 이렇게 나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생각을 하지 말라고 했던 거고, 종합소득세는 과세 최저한이라는 그런 기준이 없어요. 무조건 세금 내시긴 하셔야 돼요. 네. 부가세가 3천만 원 미만까지는 납부금과 면제가 되는 거고, 네. 그리고 2,400까지는 단순경비율 대상자로 종합소득세 혜택이 있으신 거라, 네. 그래서 아마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래도 네. 그래도 증빙 자료들은 다 모아놔야 되는 거죠. 2,400 이하라도. 매출 잡는 건 모아놓으셔야 돼요. 어떤 네, 그 내 매출이 2,400이라는 걸 입증해야 돼요. 네, 그렇죠. 2,400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세금 차이가 좀 나거든요. 네. 이건 어떤 경우에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하셔야 돼요. 구매대행 무조건 하셔야 돼요. 다음 질문은 이제 온라인 쇼핑몰 혹은 저희처럼 해외 구매 대행을 할 때 매출액이 어느 정도일 때 기장을 맡기는 게 가장 보통 이제 연간 매출액이 7,500이 넘으면 무조건 맡기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보통은 한 500에서 600 정도 나오실 때부터 기장을 맡기세요. 월로. 네, 월 500에서 600 정도 순이익이 남는다. 그랬을 때는 이제 맡기시죠. 근데 이제 제 채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게 부업으로 하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아예 그냥 처음부터 기장을 맡기면은 어떤가 그리고 기장을 처음부터 하면 맡기시는 장점 경우도 있죠. 네, 기장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이제 관리를 해드리니까,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된다라는 처음에 좀 잘 모르시니까 그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드리고, 또 이제 혼자 하고 계시면은 신고 기한을 본인이 알람 맞춰서 챙기셔야 돼요. 물론 안내문이 날라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 안내문을 잘 안 보시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런 것들 저희가 이제, 그리고 중간에 갑자기 매출이 튀더라도 저희는 이제 비용에 대한 대비를 해드리니까, 이제 매출이 많이 나와서 세금이 이렇게 나오실 것 같으니 뭐 비용을 이렇게 준비하시라는 거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죠, 새는 비용이 없게끔 저희가 만들어드리고, 그러니까 좀 불안하고 귀찮고 잘 모르겠고 하시는 분들은 공부한다 생각하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신경 쓰기 싫으신 분들 저희한테 맡기시죠. 그냥 기장을 맡고 네네네네네. 기장 비용은 어느 정도고 어. 이 관련 비용은 어느 정도로 측정을 해야 되는지. 그죠. 기장 비용은 보통 이제 월 8만 원에서 11만 원부터 시작이 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장료랑 조정료가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별도로 조정료가 있어요. 저희가 장부를 다 작성해서 이제 하기 때문에 그게 한 35만 원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매출이 그래도 100은 나와야지 하는 게 좋겠네요. 매출액 100만 원? 그렇죠. 그 정도 돼야지 순이익이. 네네네네네.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중에 네. 실제 이제 절세미녀님에게 네. 상담 혹은 기장을 맡기고 싶을 때는 어떻게 네. 해야 되는지 분명히 보시면서 네네네. 맡기시고 싶거나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네네네. 저희 이제 상담은 일단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 저희 디자인텍스 세무회계 사무소를 치시면은 저희 상담원들이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간단한 상담들을 진행하시면 되고, 저랑 이제 상담을 하시려면은 이제 예약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약 상담을 미리 전화를 주셔서 예약 상담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유료로 진행해요. 네, 유료 11만 원입니다. 네,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되니까. 네. 제가 올리도록 할게요. 네네네네. 많이 찾아주세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 구독자 혹은 이제 온라인 사업을 막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다면? 네, 이제 온라인 사업 하시는 분들 중에 매출액이 적으면은 세금이 많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어떻게든 세금을 안 내고 신고 안 내면 되지 않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낼 거는 내고, 그리고 신고해도 많이 나오지 않아요. 생각보다 매출액이 얼마 안 나오면은 세금이 많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일건내고 정확하게 신고하고 좀 그렇게 납세 의식을 그래서 자꾸 그 폐업하고 간이가세자로 계속 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명의를 돌려가면서 그 언젠가 걸리거든요. 크게 그동안 안 냈던 세금을 왕창 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그런 거 절세를 하는 방향으로 탈세보다는 절세를 하는 방향으로 낼 건 내고 다리 쭉 뻗고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